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가 맛이 없으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핸드드립 레시피 컨텐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디엄 라이트에서 라이트 커피를 집에서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딱 정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레시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라이트 계열의 커피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라이트 계열의 커피들은 추출하고 싶은 성분이 많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추출하고 싶은 성분은 많지만 그 성분을 뽑아내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라이트한 콩들은 조직이 조금 덜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크로스팅보다는 조직이 덜 열려있기 때문에 추출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면 뽑고 싶은 성분은 많지만 그것을 추출해내기가 어렵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할 거냐면 성분을 더 많이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 같은 경우는 곱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높일 수가 있을 거고, 수출량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물을 부어서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나눠서 부어서 조금 더 성분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걸 설명을 드릴 거냐면 세 가지의 레시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레시피가 거의 모든 변수는 똑같은데 이 푸어하는 분배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세 가지 레시피 중에서 나한테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사용을 하시거나, 여러분들도 세 가지 레시피로 내려보신 다음에 우리 커피에 딱 맞는 레시피를 골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레시피를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사용할 커피는 이 송도 커피의 에티오피아 내추럴 시다마 벤사 하메소 내추럴 커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클릭은 지금 35클릭 정도로 해놨고, 이 브루소 그라인더 기준 이 소량만 넣어서 린싱 한 번만 해줄게요. 그래서 전에 다른 커피를 갈았기 때문에 린싱을 한번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린싱을 가볍게 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는 20g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g의 커피를 담겠습니다. 20g 조금 넘게 담아줬고, 이제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라이트 로스팅 커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저가의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시면은 커피 추출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입자 조절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은 그라인더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이렇게 핸드밀 사용하실 분들은 저희 몰에서도 이거 판매하고 있거든요. 브루소 그라인더 진짜 추천을 꼭 드려가지고, 혹시나 내가 조금 라이트한 커피 먹고 싶은데 너무 저렴한 그라인더밖에 없다, 그러면 이 브루소 그라인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쓰던 하리오가 아닌 이 타임모어 드리퍼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종이 필터를 껴주고 린싱을 해주겠습니다. 린싱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저는 하는 거를 여러분 추천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린싱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그라인딩한 커피를 20g을 담아줍니다. 네, 여러분 20g을 담아줬고 이렇게 잘 흔들어 가지고 입자들을 항상 퍼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레시피 설명 드릴 건데, 일단은 총 300g의 물을 부을 거거든요. 그리고 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한 콩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부어서 이 조직을 조금 더 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g의 물로 충분하게 뜸을 들여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60g을 잘 부어주시고, 저는 보통 이런 라이트 계열들, 미디엄 라이트는 상황마다 좀 다른데 내가 사용하는 양의 한 3배 정도의 물을 부어서 뜸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40이 남죠? 그 240을 3등분해서 80g씩 나눠서 부어줄 거예요. 30초 간격으로. 그래서 첫 번째 푸어 80g을 들어가주고, 그 다음 1분 되면은 또 80g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딱딱 나눠서 부으면 돼가지고, 두 번째 80g은 약간 조금 가장자리 쪽도 부어주고, 다시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이제 1분 30초가 되면은 300까지 붓고 쭉 다 빼줄 겁니다. 마지막 푸어.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한 콩들은 물 빠짐이 느린 경우가 여러분 많아요. 조직이 덜 열려있기 때문에 물 흐름도 느려지는 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너무 안 빠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빼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쭉 다 빼줄게요. 네, 여러분 추출이 끝났고, 요거 한 번에 다 비교해 볼 거라 3개를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시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도 린싱을 천천히 해주고, 두 번째 레시피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똑같은데 이 물 분배를 다르게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뜸들이기 60을 하고 뒤에 80, 80, 80을 부었잖아요. 거기서 맨 뒤에 80에서 20을 빼서 그거를 맨 앞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100을 붓고 그 다음 80 붓고 그 다음 60 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흔들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눌러주고 처음에는 60g으로 충분하게 적심을 해주고 1차 때 80이 아니라 100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앞쪽에다가 많은 물을 부으면 이 커피의 밝은 향이나 산미를 좀 더 추출하기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이따가 맛으로 한번 비교를 또 해볼게요. 이렇게 100을 부었고 그 다음엔 똑같이 80, 그 마지막은 60 이렇게 붓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300 거의 똑같이 맞췄고 이대로 똑같이 쭉 뺄게요. 두 번째도 수출 끝났고 이것도 이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있는 80에서 20을 아까는 앞에 했잖아요.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부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100을 붓는 거죠. 그 방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뜸들이기는 똑같이 60g의 물로 충분히 잘 적셔주고 첫 번째는 이번엔 똑같이 80g 물로 1차 추출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1차 추출을 또 할 때는 이렇게 가느다란 물줄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립 주전자를 고르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느다랗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1분이 되면은 이번에 가운데에다가 100g의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에다가 물을 부으면 뭐 그 커피에 단맛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쓴 세 가지 레시피 중에서도 이 레시피가 가장 가운데 성격을 띠긴 할 거거든요. 첫 번째 거는 성분이 좀 더 뒤쪽에다가 80g을 부었기 때문에 뒷성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두 번째 했던 거는 앞에다가 그걸 좀 많이 부었기 때문에 좀 더 앞쪽이 강조될 거고 얘가 어떻게 보면 좀 가운데죠. 가장 중간적인 근데 막 무조건 단맛이 막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오케이 물을 다 부었습니다. 일단은 온도 편차가 조금 있긴 한데 이 먼저 추출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쭉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지막 세 번째. 일단 여러분 제가 전반적으로 먹어봤는데 온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맛이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확실한 차이를 분명 느끼실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먹었을 때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커피가 가장 뒤쪽까지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셋 다 맛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은 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어떤 단향이나 바디까지 잘 나왔는데 뒤쪽 부분에 남는 맛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꽉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에티오피아 커피가 좀 더 화사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다운돼서 나는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커피가 딱 먹자마자 신맛이 팍 이렇게 튀어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게 에티오피아의 화사함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좀 신맛이 튀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딱 중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커피가 제일 맛있거든요. 왜냐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사한 느낌도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근데 온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거. 근데 첫 번째도 나쁘지 않아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들을 다 끄집어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뒤에가 조금 텁텁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제일 별로였거든요. 산미가 좀 많이 튀어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식어서 조금 더 맛이 잘 느껴지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된 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산미가 조금 튀는 느낌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환경에서 두 번째 레시피가 저는 조금 별로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처음 먹었을 땐 세 번째가 제일 괜찮았거든요. 세 번째가 뭐 어떤 분들은 좀 크게 치우치지 않으니까 캐릭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제 컨디션에서 마시기 가장 편한 커피가 이 세 번째 커피거든요. 그러면서도 점점 식어가면서 산미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캐릭터도 드러내고 뒷부분도 깔끔하고 그리고 전혀 밋밋한 느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에서는 요 가운데 100g을 부은 세 번째 레시피가 제일 맛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커피를 여러분들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로 내려보시면은 커피가 정말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분쇄도나 물 온도나 뭐 추출량 같은 걸로도 변화를 주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뜸을 제외하고 3번 나눠서 붓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강조해서 물을 더 많이 부을지 요거에 따라서도
맛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근데 그거의 기본 이론은 앞쪽에 좀 더 많이 부으면 커피의 향과 산미가 좀 더 부각되고, 근데 너무 많이 부으면 이렇게 좀 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밸런스 있어지지만 너무 뒤에 많이 붓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잡미감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뒤에 많이 부은 건 아니고, 만약에 누가 60, 80, 100 이렇게 부으면 진짜 뒤에 많이 부은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성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먹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레시피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균등하게 배분한 레시피, 이 정도로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미디엄 라이트 또는 라이트 계열의 커피를 좀 내릴 때 유의할 점들이랑 그때 활용하면 좋은 레시피를 3가지나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제가 진짜 말한 것처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가 맛이 없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